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한성열 명예교수입니다. 오늘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들의 마음의 그 비밀을 한번 알아가 보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신병적 방어기제, 그다음에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거쳐서 이제는 우리 성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어기제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본인도 내가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방어기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는 보통 성인들이 한평생 사용하는 이런 이제 방어기제들을 공부를 좀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을 한번 그림으로 또 한번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여기 이제 자아가 있고요. 네. 기억난다. 제일 먼저 자아에게 큰 과제를 주는 게 현실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현실에서 오는 과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자아가 약해서 이거를 이제 환상이나 망상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정신병이다 이제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성숙을 해나가면 뭐하고 이제 제일 우리가 그 중요하게 되냐면 대인 관계입니다. 한평생 사실 우리가 이 대인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가느냐 하는 게 큰 이제 짐이죠. 그래서 대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대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죠. 대개 이때가 언제냐면 나이로 보면 청소년 때 청소년들이 대인 관계를 처음 맺는데 아주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어린 시절 청소년들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누구에게 뭔가 뭐를 베푼다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한 집에서는 왕자님, 공주님 다 이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인 관계를 잘 맺으려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왕자가 아니라 나는 머슴이구나. 나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라 무술이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맺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우아하게 얘기하면 성숙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힘드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대인관계를 이제 왜곡을 하는데 뭐 투사라든가 다 생각나나요? 내 마음이 내가 저 사람이 좋은데 그게 표현하면 남들이 나를 욕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데 이제는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뭘 줘야지 상대도 나에게 뭘 주는구나 하는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기는 주는 것이 없이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가장 그 대인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왜 내가 이렇게 대인 관계를 맺는데 힘이 드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원인은 내가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이런 게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그 부부 상담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부가 와가지고 상담 받을 때 서로 힘든 거를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핵심적으로는 딱 하나예요. 부부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이 상대 배우자에게 주려고는 안 하고 계속 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달라, 사랑을 달라 이제 이렇게만 하지 내가 먼저 주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보통 이제 외부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미성숙화되는 건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내부 현실인데요. 내부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나 이거는 외부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내가 외부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런 거고, 대인 관계는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 지금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대인 관계니까 이거는 다 외부하고 나의 외부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외부하고의 관계, 외부에서 내게 주어지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면 그냥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일반 성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직업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많이 이제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건 직업이고, 대인 관계라는 건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의식에 대한 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이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냐 할 때 독일어로는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벤은 영어로 하면 러브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까 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 우리가 잘 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다 한번 보세요. 내가 리벤과 아르바이텐을 잘 아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운트가 엔드입니다.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리벤과 아르바이텐이니까 둘을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요 리벤이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니까 대인 관계잖아요. 이 아르바이텐이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일단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두 개 다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얼마나 이제 잘하느냐, 이제 못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그 외부적인 삶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는 요 두 개는 웬만하게 한다 이거야.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자기가 주어진 일도 잘한다. 그리고 저 사람 대인관계도 그만하면 참 원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민이나 고뇌가 없을까요? 있죠. 아니요. 아니죠. 다들 돌아보면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은 내가 잘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원만하게 관계를 맺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이제 또 행복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었던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욕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볼 때 내가 양심에 좀 거리끼는 일이 있다. 이러면 나는 그렇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성경에도 이제 그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나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음을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행동을 안 했으면 나는 처벌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을 안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처벌은 안 받죠. 그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건 범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의 양심에 걸리는 거잖아요. 내 양심이 나를 이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네. 그 김영춘 님이 인정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굉장히 양심적이야.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지금 이걸 보는 분들은 지금 전혀 난 안 그런 척하고 지금 이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 그런 척. 의심이 있으세요? 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을 못 속여요, 본인은. 근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 해나가는데 내 속에서 양심과 욕구 사이에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이 높은 차원에 올라간다는 거는 행동을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자체도 그런 걸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러면 양심과 이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제 이 점이에요. 내부적인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 그 강아지들 또는 고양이들 집에서 길러보면 얘네들은 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 것 같은데. 맺어요. 왜 안 맺어요? 맺죠? 이 개들, 이 강아지도 이 그 가정 집에서 누가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지,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맴돌아야지 뭐 먹이가 하나를 도움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모든 이제 동물들은 이거를 다 해요. 사실 동물만 하는 건 아니고 식물도 해요. 그래서 식물도 이걸 다 보고 어느 정도 자기가 키가 커야 돼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해요. 하는데 사람만 이제부터 이게 이제 내부 현실이 인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부 현실 때문에 고뇌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게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제 마음속에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가 양심이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고 이게 이제 성서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뭐냐면 본인들이 벌거벗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두렵고 그다음에 내가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제 이런 감정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인데 그 감정이 동물에게는 없다는 거죠. 어쩐지 벗고 다니고 막.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은 크게 별거 없어요. 옷 입고 다닌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우니까. 응? 그리고 이왕이면 옷을 입으려면 잘 입어야 되니까 또 굉장히 그 옷을 입으면 멋있는 분들 모델도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도 보면 맨 처음에 어린아이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잖아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 하나도 없고 벌거벗고 있어도 굉장히 편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아 내가 세상하고 분리돼 있구나. 어머니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옷 안 입으면 부끄럽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인간다워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내부 현실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현실이고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어떤 욕구를 갖고 있더라도 양심이 이거를 이제 처벌한다 이거야.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아버지를 네가 미워할 수 있니?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사실은 영원히 아주 완전한 행복에서부터는 더 이상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은 영원히 이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뭐 표현이 남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이제 생식을 하고 이제 애를 키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먼저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다시 하나님하고 이제 원래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제 합쳐지면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뭐 다시 옷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옷을 벗은 것처럼 내가 나를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삶. 이제 이 삶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삶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양심을 가지게 되면 행동을 내가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경 많이 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경증 그러면 이제 뉴로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경증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질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신경질이라는 거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 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신경질 내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신경증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할까봐 지레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게 신경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경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 개나 뭐 이게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신경증적으로 내가 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할 거에 대한 염려를 하고 미리미리 자제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어려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과유불급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두려워해가지고 미리미리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너무나 걱정이 많아. 이게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면 그러면 그거 걱정하느라고 이런 일들을 못해.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나면 누구를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나 두려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러면 이분들은 밖에 안 나가죠. 왜냐면 밖에 나갔다가 내가 내 욕망에 의해서 저 사람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밖에 안 나가. 아예 안 해버리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우리가 신경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왜 내가 그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원인을 알아내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를. 응? 나도 왜 이러는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조금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신경증적 방어 기제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욕구하고 양심하고의 관계에서 이 양심이 이 자하고 양심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내리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그 욕구를 내리 눌러가지고 마치 내가 그런 욕구가 없는 것처럼 마음을 편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신경증적 방어 기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하게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대인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솔직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면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인 관계를 잘 안 되는 거는 나 모를 걸. 우리 이제 조직 생활 한다고 그럴 때 나보다 이제 윗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불편한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니까 굉장히 아주 해방된 느낌이 하더라도 누군가 얘기해 주길 바랬던. 지금까지 할 때는 누군가 얘기해 굉장히 염려하고 나도 저런 거 있나 그러다가 우리 다 화난 거 있죠. 아주 굉장히 편해져. 그러니까 이 화난 게 있다는 걸 이렇게 밝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행동으로는 못 옮기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옮겼다가는 이제 내가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현실 힘들어지죠. 그렇죠. 훨씬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를 이거 감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그런 걸 의식을 하면서 나 저 사람한테 지금 엄청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 화도 못 내고 내가 이거를 지금 막 감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고 살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네. 표정이라든가 어디에 나타나니까 아예 내가 화가 났다는 그 감정 자체를 없애버려. 쑥 마음속 깊은데 이렇게 눌러놔. 그리고 나는 내가 상대에게 화가 났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살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알면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이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 신경증적 방어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제가 억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억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을 이렇게 내리 눌러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없는 거로 살아가는 거죠. 많이 혼나면 저럴 것 같다.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맨 첫 번에는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그렇게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애들의 특징은
애들이 화가 나면 난 엄마가 미워. 이제 이런 얘기를 쉽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얘네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 그렇게 얘기한 결과가 안 좋다는 거를 이걸 애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배워가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은 그다음에는 엄마가 미웠다고 하더라도 밉다는 표현을 안 해.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살랑살랑 잘해가지고 맛있는 반찬 얻어 먹고 이러면서 살아. 그게 이제 우리가 대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이렇게 그 미움의 강도가 이렇게 세면 내가 이게 감출 수가 없는 수준까지도 쌓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풀지는 않고 내가 표현을 안 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쌓아두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걸 완전히 이렇게 생각 자체가 안 나게 무의식으로 이걸 이제 내리누르는데 대개 이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적인 욕구하고 공격력이다. 공격력. 이게 성적인 욕구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네. 공격력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 공격력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이 기본적인 욕구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가 종족 보존이고 개체 보존이에요. 나와 내 자손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상대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를 공격 못하게 미리 내가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게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하고 사이에서도 항상 호시탐탐 우리가 약하면 이쪽에서 이제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나와 우리 가족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공격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 우리는 공격을 나쁜 면으로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하고 공격적인 욕구가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과유불급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많이 나오면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일 필요가 없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내리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적인 관계를 이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양심하고 자아가 손을 맞잡고 그 성적인 욕구와 공격적인 욕구를 내리누른다 이거야. 내리눌러 가지고 우리가 소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대로 이걸 내리눌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본인이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억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신경증적 방어 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억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억압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뭘 억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억압을 했다는 거는 어떤 표시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억압을 한 그것을 다른 사람이 표현할 때 그거를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성적인 욕구를 내가 지금 억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성적인 욕구가 별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게 돼요? 못되네. 아주 못된 놈이지. 나쁘고. 세상에 저런 놈들 때문에 지금 안 돼가는 거야. 이렇게 난 억압했으니. 지나치게 이걸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욕구를 억압을 했느냐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그 억압을 이제 제일 못 봐주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가지고 이 억압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